안녕하세요. 만약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 진짜 지혜를 만난다면 그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해설에서는 한 철학자가 남긴 마지막 기록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삶이 딱 1년 남았다면 뭘 기록하시겠어요? 이 질문은요, 철학자 김진영이 말기암 선고를 받고 생애 마지막 해에 자기 자신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기록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여기 평생을 정신의 인간으로 살아온 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김진영 철학자인데요. 철학, 문학, 미학의 세계 속에서 아주 단단한 지성의 집을 짓고 살아온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랬던 그의 세계가 말기암 진단이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정말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바로 이 한 문장이 그가 느꼈던 충격을 고스란히 보여주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평생 바깥 세상을 향해 있던 그 날카로운 분석의 시선이 난생 처음으로 자기 자신, 바로 그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몸이 아픈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생각의 힘을 믿고 그걸로 자기 세계를 만들어온 철학자에게는요, 자신의 삶 전체, 철학 전체가 시험대에 오르는 그야말로 거대한 철학적 위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는 이 상황을 그냥 병에 걸렸다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이건 내 평생의 작업, 내 정신세계 전체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증명해야 하는 마지막 시험대다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의 머릿속을 맴돌던 단 하나의 질문은 바로 이거였어요.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이 정신이라는 게 과연 진짜일까? 아니면 그냥 몸이 무너지면 허무하게 사라져버릴 가짜에 불과했던 걸까? 자, 이 표를 보면 그 대립이 한눈에 보이죠? 한쪽엔 평생을 갈고 닦은 철학, 이성, 자긍심 같은 정신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엔 어때요? 그냥 무너져 내리고 고통스럽고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육체가 있는 거죠. 이 둘이 지금 내 안에서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의 정신은 이제 스스로가 진짜라는 걸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그의 세상이 병실이라는 아주 작은 공간으로 쪼그라들었을 때 그는 오히려 자신의 정신이 진짜라는 걸 증명할 첫 번째 실마리를 찾아냅니다. 바로 사랑을 통해서였어요. 그 지독한 고통 속에서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건 다름 아닌 아내였습니다. 그냥 배우자가 아니에요. 이 무거운 세상을 깨트리는 우수망아리 같은 존재. 내가 이 사람을 두고 떠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엄청난 철학적 전환이 일어나요. 그에게 사랑은 이제 더 이상 그냥 따뜻한 감정이 아니에요. 내 몸은 비록 무너져도 저 사람을 향해 나아가려는 의지, 바로 행동하는 정신이 된 거죠. 이게 바로 내 정신이 가짜가 아니라는 유일한 증거였던 겁니다. 그의 두 번째 깨달음은요, 싸움을 멈추는 데서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평생 그가 찾아 헤맸던 진짜 자유를 발견하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보통 흐른다는 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는 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아니, 흐르는 것만이 진짜 살아있는 거다. 멈춰있는 건 죽은 거지. 관점이 180도 바뀐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 자유에 이르게 됐을까요?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처음엔 병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맞서 싸우고 저항했죠. 하지만 곧 깨달아요. 아, 이거 소용없구나, 부질없구나. 그리고 마침내 모든 걸 내려놓고 그 흐름에 자신을 그냥 맡겨버리는 수용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역설적으로 거기서 진짜 자유를 발견한 겁니다. 이겨서 얻은 자유가 아니라 모든 걸 내려놨을 때 찾아온 자유였죠. 평생 모든 걸 내 머리로 통제하려고 했던 한 철학자가 모든 걸 포기한 그 자리에서 진짜 자유를 만나는 이 순간, 정말 아이러니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지 않나요? 이렇게 치열한 싸움과 깨달음의 여정 끝에 그는 마침내 삶에 대한 아주 아름답고도 단순한 비유 하나에 도달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삶은 향연이다. 너는 초대받은 손님이다. 와,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지 않나요? 삶이 더 이상 싸워 이겨야 할 전쟁터가 아니라 우리가 잠시 초대받아 머물다가는 아주 근사한 파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멋진 파티에 초대받은 손님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가 남긴 안내서는 아주 간단하고 명쾌해요. 첫째, 품위와 감사를 잃지 말 것.
둘째, 이 파티가 대체 언제 끝날까 전전긍긍하지 말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당신의 유일한 임무는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결국 그는 자신의 정신이 진짜라는 걸 스스로에게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을 기록한 책 아침의 피아노를 남겼죠. 그의 마지막 기록처럼 그는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그토록 원하던 새로운 삶으로 떠났습니다. 결국 그가 우리에게 남긴 건 명쾌한 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의 지혜를 우리 삶에 비춰보게 하는 이런 깊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이 향연의 손님으로서 당신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있기를 바랍니다.